힘든 게 당연하고 또 부러운 게 당연하다. 나를 먼저 알아주는 것부터 시작이겠고요. 힘든 거 어떻게 이겨내느냐로 한 달 뒤, 1년 뒤 또 일상이 바뀔 겁니다.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이 기회가 그대로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좋은 직업이 곧 성공이고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는 지금 인생을 헛산 기분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살면 더 좋은 노동자가 되는 것이지 부자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월 200 받는 가진 것 없는 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남편은 서울대 박사과정 끝 무렵에 있습니다. 저희 둘 다 가진 것 없었던 22살. 그렇게 15년 동안 연애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15년이 넘는 연애를 하면서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결혼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무슨 학위를 그렇게 길게 하나 생각하시겠지만 남편의 경우 충분한 졸업 요건을 채웠어도 지도 교수님의 여러 이해관계로 졸업이 안 되는 이유만 말씀하셔서 도중에 그만둘 수 없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의 월 수입은 둘이 합쳐 360만 원입니다. 둘 다 모아둔 돈도 없이 우선 학위를 따는 것, 졸업만을 향해 달렸습니다. 옆을 돌아보니 동창들은 저희와 180도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은 심해져만 갑니다. 월소득 적은 부부가 활용할 수 있는 신혼 매입 임대에 지원해서 올해 4월부터 예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원룸에서만 살다가 주방과 방이 분리되고 나니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혼인신고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장 할 수 있는 청약을 시도했고 저의 간절함의 보답처럼 생애 최초에 당첨이 됐습니다. 기쁨도 잠시, 우리 형편에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해야 할지, 정규 직업을 구하기 전 직장 위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무리한 선택은 아닐까 고민입니다. 심지어 남편은 2년 정도 해외 박사 경력이 필요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월급으로만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해요. 오랜 학교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왜 자본주의 공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지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당첨된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저의 상황과 수준에 괜찮은 선택인지에 대해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저희 부부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대학원생 신혼부부죠. 신혼부부께서 청약에 당첨은 되긴 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우리 상황에서, 왜냐면 지금 순자산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대출을 땡겨서 이 집을 분양을 받아야 될지 입주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상황을 좀 정리해보니까 그 37세 동갑내기시고 난 아까 그게 너무 짠하다. 그 예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다고. 월 소득은 360인데 쓰는 거는 120만 원 정도 되니까 240만 원 정도 이제 저축을 하고 계시고, 이분이 지금 그 이제 분양을 받으셨는데 질문의 요지는 분양을 받았는데 이 집을 저희 같은 상황에 순자산 1억 5천 정도 되고 월 240만 원 겨우겨우 막 허리띠 졸라매고 써도 아끼는데 이거 수도권에 분양받은 거 저희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드시겠죠. 쓰진 않았지만 요즘에 부동산 분위기 안 좋은 것 같은데 맞아요. 청약이 포기한 사람 많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청약 이거 해도 되냐. 금리도 오르는데 그죠? 제가 영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이건 영끌해서라도 가야 돼요. 이분 상황에서? 네. 영끌은 이런 때 하는 거다. 제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일단 지도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분이 생애 최초 청약으로 당첨받으신 데가 시흥입니다. 시흥. 자, 이 시흥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가 이제 지금 짓고 있어요. 아직 입주가 많이 남은 거예요. 24년 입주인데 이 시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여기가 시흥시인데 이 시흥시 보면 이 앞쪽 있죠. 여기가 공단입니다. 공단. 여기가 안산인데 여기하고 여기가 공단이에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조금 올라오면 여기 4호선 정왕역 5위도역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쉽게 생각하면 이 공단에서 이 바로 앞쪽으로 넘어면 여기 큰 길이 하나 있고 일로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번쯤 부동산에 관심 있으실 만한 분들은 들어보셨을 만한 데가 여기 백옷 신도시입니다. 말 그대로 신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새 아파트,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었어요. 실거래로 팔사 기준 10억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시흥은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런데 갑자기 막 뜬금없이 산이 나와.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 여기 시흥시청 이렇게 있죠. 이 아래쪽 여기도 이렇게 좀 뭐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위쪽에 여기가 제가 세 개만 얘기할게요. 여기가 은계지구 있는 데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가 장현지구라는 데가 있는 데고 여기가 목감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통 도시라고 하면 도시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어디는 시가지, 뭐 어디는 원도심, 구도심, 어디는 신시가지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시흥은 이런 지리적 특징에 의해서 이 핵이 여러 개예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정왕동, 백옷, 은계, 장현, 목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각각의 신도시들이 따로 있고 정왕동을 제외한 백옷, 은계, 장현, 목감은 새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 말씀드리면 좋지만 이분이 청약이 되신 데가 여기 장현. 여기가 호재가 많아요. 제가 영끌하라고 했냐면 호재가 많아서 영끌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영끌하라고 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아파트 나오죠. 근데 일단 이걸 봐야 돼요. 여기 가운데 여기 초록색으로 서해선 해가지고 지하철 지나가는 네네. 거 보이세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점선도 있죠. 점선. 띠띠띠띠 네네, 이거 있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신안산선이에요. 아.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거 신안산선 역세권이라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아파트 분양 받으셨거든요. 제가 왜 영끌해서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냐면 이 아파트 분양가가 5억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거. 이 위에 얘 제일 풍경채 센텀 얘가 대장이거든요. 이 역 앞에 이쪽에 있는 게 더 비싸겠어요? 이 뒤에가 더 비싸겠어요? 역세권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리고 여기는 역에서 먼 데다가 또 여기는 가보면 다 논이거든요. 이 역세권이 진짜 중요한데 얘가 대장이고 바로 요 밑에 분양하는 요 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세권이야 얘도. 근데 그걸 분양을 5억에 하는 거예요. 어머머머, 절반가네. 그럼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이 바로 앞에 있는 단지에 제일풍경채 센터. 네. 이거 지금 10억 나오잖아요. 물론 이거에 거래되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 9억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상. 근데 이게 지금 5억이라고 5억. 그러면 이럴 때는 매매끼리 보면 감이 없을 수 있으니까 전세 한번 볼까 전세? 전세가 지금 5억에 나와. 4억 8천. 그 얘기 뭐냐면 이거 그대로 전세가 이 정도 한다고 하면 전세가율 80%가 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 거죠. 그죠? 이렇게 보는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 더 볼게요. 5억 3천. 이거 2000년도. 20년 넘은 아파트보다 지금 더 싸. 입지도 더 좋은데. 그러면 이거 하락장 오면 이거 여기까지 떨어지겠냐고 분양가까지. 이게 안 떨어진다 이거는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된다. 이 아파트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영끌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펙이 서울대 대학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 신랑이 이제 이거 끝나면 박사 후과정으로 미국을 갔다 오는 거예요. 미국 갔다 오면 정식 연구원이 되겠죠? 물론 옛날같이 막 그렇진 않아 솔직히. 근데 제 생각에 못해도 연봉 8천, 9천, 1억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봐봐요. 솔직히 내 너무 마음이 아팠어 이거. 원룸에서 신축 빌라로 가면서 거실하고 그 주방하고 방이 분리돼서 너무 기뻤다고 행복했다고. 그리고 예식 없이 결혼했고 참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은 거야 이 사람. 그리고 솔직히 사연에 소개 안 했는데 뭐 그런 말 썼거든요. 둘이 다짐을 했대. 그 자신을 사랑하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 하겠어. 자기가 얼마나 짜증나면. 내가 너무 미우니까 그러는 거잖아. 자기 사랑하자고 서로. 되게 꼬였다고 생각하겠지. 나이가 37이야 지금. 근데 또 잘못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야.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지켜야 돼, 이 집을. 그것도 있었어요. 졸업식을 여자분이 가셔야 되는데 옷이랑 갔대잖아. 구두랑 없어가지고 옷이 없어서 못 갔대요. 서울대 학부 마치고 서울대 졸업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광인데. 근데 그때 그때 남편이 돈이 없어서 못 근데 갔대잖아. 남편이 다음에 내가 꼭 예쁜 옷 좋은 구두 사줄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그게 되게 위안이 됐었다. 근데 그럼에도 두 분이 되게 어떻게 저런 마음이실 수 있지? 그렇게. 근데 또 걱정된 게 이걸 또 걷어차려고 하니까 걱정된 거야. 잘 보냈고 우리 또 작가님이 잘 선정했네. 그래서 일단 가격이 너무 싸다. 주변 전세가 수준이고 한참 입지가 안 좋은 데 있는 구축 아파트 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 나이가 50대가 넘었다 이러면은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가정의 소득은 바닥이에요 지금. 지금 현재가 오히려. 물론 신랑이 박사후 과정 가면은 그러면 잠깐 그럴 수도 있는데 신랑 갔다 오는 순간부터 지금 소득 수준의 2배, 3배는 될 거예요. 못해도. 그러면 지금 느끼는 이 압박감 그때는 달라진다는 거야. 그치. 쉽게 말해서 쫄면 안 된다 지금. 앞으로 분양 때까지 입주 때까지 2년 넘게 남아있으니까 한 4천, 5천 정도 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소득이 한 2억 정도 되잖아요. 내 돈이 순자산 1억 5천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2억에다가 3억 정도 대출 낸다. 보금자리론 같은 걸로. 그 60%.
그렇게 하면 이 집을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집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리고 또 서울대 출신이니까 관악구의 아파트들, 뭐, 관악 파크 프로지오 이런 거 20평대가 가격이 9억에서 10억 사이 요 정도거든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 갈 수 있어. 서울 진입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대신 이거보다 평수는 작죠. 뭐 그때까지 시장이 가격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스스로 머리 꼭대기 닫지 말라고요. 지금은 안 보이겠지. 할 수 있고 그게 다 우리 부모님들 현명한 분들이 해왔던 방식이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무조건 연골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면 절대 또 내 아니죠. 상황에 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또 연골 해야 되는 부분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주셔서 오히려 또 좀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가 훨씬 싼 가격. 네. 그러면서 입지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앞으로 소득이 늘어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울컥 하셨구나. 사실은 여기 사연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좀 인상 깊었던 게, 지금까지, 좋은 직업이 곧 성공이고,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이거는 더 좋은 노동자가 되는 거지, 부자는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얘기를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랜 학교 과정에서 자본주의 공부를 못 배웠다고, 그리고 10년 뒤에는 이제 그릇이 크고 단단한 투자자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요새 느낀 거는, 그러니까 인생의 제일 큰 행복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근데 그 좋아하는 일이 내 생계를 오랫동안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일을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뭐 일이나 뭐 여러 가지보다도 일단은 좀 돈을 좀 많이 벌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자본주의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좀 깨달았던 것 중에 가장 쇼킹했던 게 뭐였냐면, 그때 제가 모시던 임원분께서 퇴직하고 나서 노후 준비가 안 되셔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 쇼킹했던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 세상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그 직장을 꾸준히 오래 살면 남들이 바라는 정말 좋은 걸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부자들은 그 급여의 일부를 모으고 50% 이상을 모으고 그걸로 자본소득을 일군 사람들이 결국 부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조금 걱정되는 거가, 두 분 가계소득이 많지 않으셔가지고 모으기 좀 어려우시지 않으세요? 어렵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저 혼자 외벌이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만약에 괜찮으시면 사실은 저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뭐 민간기업이나 다른 기업에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한 분이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다 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럼 나머지 한 분은 더 급여가 많이 주는 회사로 옮기셔가지고 조금 종잣돈을 배우고 하시면 좀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서울대 공민연이 열반스쿨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어떤 거를 느끼셨어요? 네. 종잣돈을 일단 모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그 조언이 와 닿았고요. 제가 그릇을 근데 만들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기회가 와도 날아간다는 걸 또 느꼈거든요. 그릇을 단단히 한다는 게 추상적일 수 있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서 그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면 투자를 조금 더 공부를 더 깊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되게 너무 훌륭하신 게,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일상을 살아가진 않았거든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부자들을 시기 질투하고 살았었는데, 너무 좋은 마음으로 사시는 게 너무 훌륭해 보이시고, 첫 번째는 다행히 제가 볼 때 지금 서울대 고객님도 괜찮으신 게, 제가 아까 이제 이 나이를 보고 좀 걱정이 돼서 이제 옆을 오른쪽으로 갔더니 코코님이 있더라고요. 코코님 비슷한 나이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제가 37. 코코님도 뭐 마이너스 10만원씩 계속 마이너스로 사시다가. 전 애도 둘 딸려 있었어요. 네, 여기 애도 2명이 딸려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이 둘이 광주에서 있었어요. 왔다까지 조금 모르게 걱정이 돼요.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배우자분께서 그 이후에 이제 가시면은 여러 가지 소득이 줄어드시고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일을 너무 사랑하시겠지만
저는 일단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년에 2천만 원 이상은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회사에서 괜찮으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지 않으시면은 조금 저는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네. 이제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있고 네. 연구직이 되면 이제 조금 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막 고민이 되는 점. 맞아요. 네, 그런 건 이제 제가 선택할 일이고 네, 사실 네.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냐는 그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월부덕인데 네. 저희 둘 다 이제 노력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방향을 몰랐었거든요. 근데 맞아. 월부를 만나고 이제 방향을 진짜 알게 돼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 지나면은 직장에서 좀 습성도 편해지고 좋은 시기 오고 시간적 여유도 좀 많이 생기고 하시죠? 네. 네, 근데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시면요, 무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쳇바퀴에서 나오셔야 돼요. 사람은 있어요. 사람은 변화를 되게 싫어해요. 사람 과거 3년의 경험을 바꾸는 게 진짜 어려워요. 정말로. 이제 코크님은 잘 아는데 가끔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은 제자들한테 거의 쌍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방송 잘 들으셔야 돼요. 되게 약간 나이님 보는 것 같기도 한데 방향을 잘 잡고 뛰어야 돼. 그냥 무작정 뛰면 안 돼요. 쳇바퀴에서 열심히 뛰면 그냥 쳇바퀴인 거예요. 네, 걱정이 좀 돼요. 자본주의의 쳇바퀴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제가 투자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줬죠. 네.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투자 기준까지 다 알려줬죠. 그걸로 지금 저희 월부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파괴된 거 아시죠? 아니, 내가 본인이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고 본인이 서울대까지 나왔는데 뭘 걱정해요? 할 수 있어요. 똑똑해. 네, 똑똑한데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대신에 복귀를 제대로 해보세요. 아까도 중간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중간에 이렇게 약간 써놨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늘 말하지만 내가 다른 인생을 원한다면요, 그걸 겪은 사람이 한 걸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대로. 그러면은 내가 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걸 한번 깨셔야 돼. 잘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좀 현실적인 사람이라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너무 좋았어요. 너가 하는 강의 듣고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런 거 듣고 싶지도 않아. 저는 그냥 잘 됐어요. 투자해서 전 부자 됐고요. 파이어 됐어요. 나 이런 말 듣고 싶어, 솔직히. 그러니까 되게 힘든데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그리고 아까 나연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는 지키는 게 맞는 거고요. 내가 이제 대출로 갚다가 전세 줘도 돼. 왜냐면 아까 그거보다 2020년 구축인 아파트가 이제 거의 분양가처럼 될 거거든요. 그러면 막말로 전세 주고 그냥 공짜로 그냥 아파트 하나 얻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되게 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견뎌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한 2년만 버티면 괜찮다라 말하는 거는 나도 별로 안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견뎌온 사람한테 또 견디라고 하는 게 마음이 좀 그래요, 내가. 근데 이 집은 지켜야 돼요.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똑똑하고 성실하게 잘 단련되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배운 대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너무 힘들 때가 바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일 것 같아, 난. 지금 겨울이지. 조금만 지나면은 되게 나아질 것 같고, 앞으로 2, 3년 뒤에 분명히 오늘 방송에서 두 분 사연 다뤘던 거 보면서 웃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딘가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게 다 의미가 있잖아요. 남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거 빼고는, 그죠?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다 이런 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멋지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패하거나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 사회에 또 빛과 소금이 돼주는 거니까 열심히 연구해서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힘내요. 코드림입니다. 저 서울대생하고 처음 통화해봐요. 노나연님이랑 또 너바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또 이미 충분히
굉장히 긍정적이시. 저는 이미 진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인연을 서로 잘 만나셨을까. 이거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이것도 하나의 큰 진짜 성공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맞아요.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두 분이 또 너무 잘 만나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청약 당첨이라는 하늘에서 또 행운을 또 주셨으니까 혹시라도 잘못된 결정을 할까봐 또 월부 또 사연에 당첨이 돼서 두 분께서 또 결정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남편분께도 네, 우리 잘 됐대 라고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